6월 1일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치열한 후보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흥 해창만에서 물고기들이 잇따라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보훈군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창만의 수질 상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교육시킬 광양 햇살학교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 학교를 거리는 일부 자치단체와는 달리 지역 주민들이 먼저 편견 없이 학교 시설을 받아들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5,509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여수에서 1,806명, 순천에서 1,909명, 광양 919명, 고흥에서 235명 등 4,80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 연속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 자정까지 집계될 최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딱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치열한 검증을 통해 검증된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73%, 불과 24만여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은 0.73%에 대한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민주당 전체를 좀 지배하고 있는 점은 상대 정당이지만 약간 아쉬운 0.7%만큼만 혁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0.7%의 차이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당선인의 인기가 더 낮은 상태,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태, 이제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주요 포인트이기도 했던 20대 남성의 분노에 대해서도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20대 남성들이 보수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동의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반기득권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스스로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실 텐데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의 방식이라기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한 세력이 어쨌든 기득권 정당인 것입니다. 이번 대선서 보수정당이 전남 최다 득표율을 경신한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이 김영록 현 전남지사의 독주를 깨고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등 지방선거에서도 이변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국민의힘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각 시군당 한 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겠다는 포부를 조심스레 밝혔고 시의원 한 분씩이라도 각 시군구에 배출해서 민주당이 열심히 안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더 열심히 하고 이번에 씨를 뿌리고 약간의 이제 싹이 트는 그 정도를. 민주당은 출마 후보들에 대해 치열한 경선을 통과한 검증된 인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남에 깃발을 세우면 삼선은 그냥 쉽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여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당내. 온갖 논란도 이변도 많았던 이번 대통령 선거. 오는 제8회 6일 지방선거에선 능력 있는 후보와 야망 있는 정치 신인들이 선의의 각축전을 벌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예비후보 5명 가운데 1명꼴로 100명이 넘는 예비후보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예외 없이 후보를 부적격 처리하는 7가지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에겐 공천에서 예외 없이 배제하는 부적격 기준이 있습니다.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동산 투기 등 7개 항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기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 강화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예외 없이 배제했습니다. 전남의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에 도전한 민주당 예비후보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전과를 가진 입지자만 현재까지 104명에 이릅니다.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516명의 20%, 5명 가운데 1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파렴치 범죄라며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넣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어떻게 예비후보가 됐을까?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에 3차례, 10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 적발 때만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는, 그리고 한 차례 음주운전은 용인해주는 식의 사실상 예외를 둔 민주당의 애매한 기준 탓입니다. A씨는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차례에 걸쳐 상습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도 여수시의원 민주당 예비후보가 됐습니다. B씨는 2001년, 2004년, 2006년 음주운전을 했지만 역시 민주당 여수시의원 예비후보가 됐고 2001년, 2006년, 2015년 음주 전과를 가진 C씨도 광양시의원 예비후보입니다. 2017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2018년 2차례 무면허 운전, 2020년에는 치상사고까지 낸 영광군의원 예비후보 D씨, 음주운전에 이어 이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장성군의원 예비후보 E씨, 해남과 광양의 도의원 예비후보 F씨와 G씨는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전과가 있지만 파란 점퍼를 입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번 기준이 명확하긴 하죠. 몇 년 이내 몇 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횟수 제한을 둔 것이 적절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리운전이 있고 없던 시절로 하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가 워낙 많아 음주운전 심사를 강화하면 당이 공천할 사람이 없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국민 참여 경선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2, 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역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도전할 경우 여성이나 청년, 중증 장애인인 경우 가산점 1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이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시민 우선 중심의 소통 행정이 시대의 화두라며 시민과 어우러지는 공존의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녹색 성장 도시와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천만 문화관광 도시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광양시를 청년 친화 도시와 전국 최고의 돌봄 도시로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의 새로운 요람이 될 광양햇살학교가 오늘 개교했습니다. 특히 광양햇살학교는 지역민들이 먼저 아무런 편견 없이 보듬어 안아 이루어낸 결실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옥룡면의 공립특수학교 햇살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9년 폐교된 광양 옥룡중학교를 3년여에 걸쳐 리모델링해 새롭게 개교한 겁니다. 광양 햇살학교는 초중고등반과 전공과 등 모두 19개 학급에 재학생 수만 85명입니다. 특히 교육과 치료, 직업교육시설 외에 미디어 교육실, VR, AR실 등 장애 학생들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최첨단 미래교육시설이 구축됐습니다. 햇살학교는 전라남도의 햇살, 세계 으뜸 햇살로 발전해가는 전라남도의 자부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진화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광양적 장애 학생들은 순천의 특수학교로 가기 위해 왕복 2시간이나 넘게 걸리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햇살학교의 개교가 더욱 반갑습니다. 신상이나 옥곡면,
이쪽 아이들은 훨씬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8시도 안 된 시간에 통학버스를 타고 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좀 많았었죠. 학교가 순조롭게 개교하기까지는 지역사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한 이후 인근 마을 주민 등 지역사회에서는 햇살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아무런 편견 없이 따뜻하게 보듬고 품어줬습니다. 거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주변에 돌아다니면 이제 우리가 가면서 가끔 보는데 이제 그 웃는 얼굴이 그렇게 보기 좋습니다. 지역사회의 따뜻하고 빛나는 햇살과도 같은 지지와 응원 속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전남 4번째 공립특수학교 햇살학교. 지역의 장애 학생들의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희망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요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 해창만에서 물고기들이 잇따라 폐사한 사건 관련해 고흥군이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초 해창만 일대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체와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시료를 다시 채취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대학 교수와 환경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 뒤 해창만의 수질 상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흐려졌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7에서 14도, 순천 4에서 16도, 광양 5에서 16도, 고흥 3에서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4에서 16도, 목포는 4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화물차와 시외버스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승객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문이 열리지 않아 버스에 갇혀있던 승객들은 주민과 119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장흥군 장평면의 한 삼거리 교차로. 골짜를 가득 실은 25톤 화물차가 직진해서 언덕길을 내려옵니다. 같은 시각 40인승 시외버스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교차로에서 멈추지 못한 두 차량은 결국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시외버스 승객과 화물차 운전자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버스와 화물차에서 튕겨져 나온 유리 조각과 잔해물들이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소재지 들어가는 그 좌회전 하는 중이고 저 화물차는 저기서 이제 직진. 사고 직후 시외버스 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들은 10여 분 넘게 버스 안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빨리 직원들 같이 가서 앞문이 안 열려가지고 버스 앞문을 그 강제로 잡아당겨서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때 기사님부터 이렇게 구조하게 됐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20톤가량의 골재도 도로로 쏟아져 한때 교통정체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시 8개의 섬마을이 정부가 공모한 섬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섬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은 섬마을 유휴부지에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각 세대의 배관과 안전장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국 10개 시군 44개 마을 가운데 여수 지역은 남면 연도와 안도, 대횡간도, 금오도와 돌산 송도마을 등이 8곳이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여수 섬마을에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오늘부터 관광객들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화양에서 고흥을 연결하는 둔변대교 앞 조발 해오름 언덕에 섬섬 여수 힐링 쉼터 더 쉼을 조성하고 이곳에 열기구 체험과 롤러코스터 체험 등이 가능한 VR 체험관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VR 체험관은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주택 도시보증 공사 지정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3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와우지구 미분양 물량 1,335세대가 적체되면서 주택 도시보증 공사로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